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시민들이 30년 넘게 이미 감당을 해주신 거잖아요. 전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인천이 받아 안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매립지가 2025년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그늘, 바로 쓰레기 대란입니다. 비대면 일상화로 택배, 음식 배달 등이 늘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난 건데요. 이 분리 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밀려드는 쓰레기에 전국 매립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 한지희 기자가 생활 쓰레기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분리배출봉사단이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비닐을 일일이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랑 섞어오면 안 돼요. 각종 재활용 쓰레기 양이 크게 늘면서 분리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다 보니 입주민들이 일손을 도우러 나온 겁니다. 마대자루가 3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막 끝까지 찼었어요. 얼른 조달을 해가지고 4개로 늘렸거든요. 분리배출도 잘하고 용기 같은 거를 많이 배출 안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0년 하루 평균 49,159톤이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57,961톤으로 10년도 안 돼 9,000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소각하지 못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들은 전국 매립지로 묻히게 되는데 이마저도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생활 폐기물 공공 매립지는 215곳. 이 중 2025년 이전에 65곳이 포화 상태가 되고 2030년에는 12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배출이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인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같은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 순환 과정을 공공화하는 방향의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매립을 거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아예 그냥 물건을 만들 때 쓰레기가 좀 덜 나오게끔 생산 단계에서부터 좀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 안 나오는 그런 제조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제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속에 침투한 쓰레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원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앞서 보신 이 쓰레기 문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제 체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2019년 총 폐기물 하루에만 거의 50만 톤씩 쏟아졌습니다. 전년보다도 12%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아직 지난해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하루 폐기물 물량이 50만 톤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환경 보호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비닐로 재포장된 겉봉투를 뜯어야 합니다. 이 보통 다른 식품의 묶음 포장이 이렇게 띠지로 포장돼 있는 것 많이 보셨죠? 이 포장지를 쓰면 띠지를 쓰는 것보다 얼핏 봐도 4-5배는 쓰레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환경부의 재포장 가이드라인에 라면은 빠져 있고 또 기업도 설비 비용 문제로 스스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 재활용이 더 어려운 제품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돈 내기 싫으면 환경을 생각하라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지만 돈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합심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입고, 자는 내내 쓰레기는 나옵니다. 이 쓰레기는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인정할 정도로 재활용 강국이긴 합니다. 거의 80% 가까이를 재활용하는데요. 문제는 안심하기엔 이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는 이 재활용률이 60%로 뚝 떨어지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버리는 폐기물이 부지기수여서 실제 재활용률은 더 떨어질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국 쓰레기 매립지가 가득 찼는데 새 매립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매립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로 태워야 하는데 이 소각장은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힙니다. 대안 없이 시간이 자꾸 흐르는 가운데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쓰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2,500만 명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 매립지에서 처리합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방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형 트럭이 폐기물 더미를 쏟아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몰려드는 쓰레기 더미는 하루 평균 11,500톤. 트럭 770대 분량의 쓰레기산이 또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사용 중인 이 3-1 매립장은 현재까지 전체 용량의 40% 정도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가득 메워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최대 6년에서 7년 정도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허가권을 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 동의라든가 뭐 이런 것 절차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매립량을 줄여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지자체별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한 곳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땅을 찾아서 저희가 했고 후보지가 나오면은 공개하고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뭐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 여파로 플라스틱과 폐비닐 반입량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처리 용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연간 1,700톤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열 부하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소각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환경부는 세계 시도 지자체장과의 사자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이런 쓰레기 사태 심각성에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데요. 이 환경 문제, 제도적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N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악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사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만 800여 톤. 사태의 심각성에 정치권은 앞다퉈 폐기물 관련 법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포장 폐기물의 크기와 종류,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놓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사를 앞뒀습니다. 생산과 사용을 억제해 폐기물량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야당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을 지자체가 의무 설치하도록 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규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유럽 등 해외와 같이 유통기한을 대신한 소비기한 표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한데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해가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제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기한이 길어지게 되므로 가정 내에서는 가공식품을 다시 구매하는 비용이 절감돼서 그만큼 폐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산업체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다시 생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며 연간 총 9,285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분주합니다. 제주도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 조성 등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을 통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 흐름이 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개개인에 스며들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과거 IMF 구제금융 시절 물건을 아껴 쓰기 위해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다면 요즘은 환경 보호를 위해 5R 실천이 퍼지고 있습니다. 줄이고 재사용하는 등의 생활 실천입니다. SNS에선 용기 내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음식 포장을 할 때 다회 용기를 쓰자는 겁니다. 한 영화관에서 팝콘 이벤트를 했더니 이렇게 항아리나 정수기통을 들고 가는 모습 참 재밌네요. 이 환경 문제 해결은 어렵고 또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용기 내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입니다.